안녕하세요 여러분. 자세히 알려주는 커피쌤 잘컵쌤입니다. 오늘은 센서리 스킬 두 번째 시간 미각 훈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커리큘럼입니다. 먼저 미각 자궁에서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맛있다고 느끼는 것, 그리고 맛없거나 불쾌한 맛이라고 느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며 대체 우리는 언제 맛있다고 느끼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향과 맛, 그리고 향미에 대한 정의와 생물학적으로 인간이 맛을 느끼는 경로를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커피의 미각 작용을 화학적인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각의 맛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커피에서 느껴지는 유기산, 대표적인 유기산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 미각 훈련에 대해서 강의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미각 작용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물 전반의 맛있음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서양에서는 사람이 음식에서 느낄 수 있는 기본 맛은 총 5가지로 규정했습니다. 먼저 단맛, 짠맛, 신맛, 쓴맛, 감칠맛인데요. 여기서 와인 관능평가를 하는 그 와인 관능평가 쪽에서는 기름진 맛까지 포함하여 6가지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커피 관능평가에서는 이 기름진 맛을 바디 또는 마우스필 영역에서 다루는데요. 커피에서는 이 기름진 맛을 미각보다는 촉각 영역에 중점을 둬서 체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커피 시트를 설명해 드리는 부분에서 보다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5가지 기본 맛 중에서 인간이 맛있다고 느끼는 맛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단맛과 감칠맛인데요. 감칠맛, 네, 우마미라고 하죠. 이 우마미는 감칠맛을 나타내는 일본어이자 국제 명칭입니다. 1900년대 초 일본 학자인 이케나 키쿠나에라는 도쿄대 화학 교수가 버섯과 다시마와 같은 그런 해조류에서 기분 좋은 맛, 미소 된장에서 그리고 기분 좋은 맛이 나는 것을 그것이 왜 그런 맛이 날까를 연구했고, 거기에서 이제 다시마에서 글루타메이트라는 성분을 분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글루탐산 나트륨, 즉 미연의 원료가 되는 조미료를 이제 만들게 되고요. 그러나 이제 20세기 후반까지 서양에서는 이를 무시했습니다. 기본 맛은 4가지다라고 여겼고 감칠맛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5번째 맛으로 이 우마미를 인정하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그 기본 맛 중에서 우마미가 국제 명칭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그 밖에 기름진 맛과 짠맛의 경우 적당하게 있으면 인간이 긍정적으로 맛있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제 과하거나 너무 지나치게 많으면 느끼하거나 너무 짜서 먹지 못하게 되죠. 특히 바닷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마실 수 없듯이 인간이 과하게 기름진 맛과 짠맛이 이제 들어가 있는 음식을 먹게 되면 불쾌하게 느낍니다. 반면에 사람이 싫어하는 맛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쓴맛과 신맛인데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그런 자몽이나 맥주나 두릅나 이런 것들의 쓴맛은 다른 맛들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쓴맛이기 때문에 순수한 쓴맛이라 볼 수 없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쓴맛과 신맛은 단맛과 감칠맛이 완전히 배제된 그런 순수한 쓴맛과 신맛을 말을 하는 거고요. 인간이 가장 싫어하는 맛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인간이 그 기본적으로 생존 본능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쓴맛에는 이제 독이 있는 식물에 이제 함유된 알카로이드 등의 그 자연 독에서 느낄 수 있는 맛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카페인 역시 자연 독으로서 쓴맛을 가지지만 이제 인간이 그것을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인간에게 생명에 지장이 있지 않게 되는 것이죠. 신맛은 그 부패한 음식이나 덜 익은 과일을 먹었을 때 느껴지는 맛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본능적으로 기피하는 맛입니다. 이제 아래 예시 보면 이제 보다 자세하게 알 수 있는데요. 인간은 평균적으로 이거는 평균치입니다. 평균적으로 2만 가지 맛 중에 하나라도 그 쓴맛을 내는 성분이 있다면 그것을 감지하고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쓴맛에 대한 역치, 즉 민감도가 높다라는 뜻인데요. 그리고 신맛도 13만 개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그것을 느끼고 감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짠맛은 400개 중에 하나가 있어야지만 인지할 수 있고, 단맛은 그 절반인 200개 중에 하나가 있어야지만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가장 잘 못 느끼는 맛 중에 이제 단맛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인간이 가장 좋아하는 맛이 단맛인데 그 맛을 가장 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설탕이 들어있는 음식을 찾게 되는 것이죠. 설탕이 많이 들어가는 음식을 찾게 되는 거죠. 네. 하지만 인간은 이 5가지 맛 위에도 매운맛과 떫은 맛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맛 중에 있는데요. 사실 이것은 넓은 의미로서의 맛이고요. 엄밀히 말하면 그 촉각의 영역에 포함됩니다. 매운맛은 이제 혀에서 느끼는 뜨거운 자극이며, 떫은 맛 역시 입 첨장에서 마르는 듯한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탄베 유키히로라는 일본 학자가 쓴 커피 과학이라는 책에서는 이 매운맛과 떫은 맛을 화학 감각이라고 이제 정의를 내렸는데요. 그 이유는 기본 맛이 모두 우리 인간의 혀에 있는 미레라는 곳에 있는 미각 수용체에서 그 맛을 감지하지만, 매운맛과 떫은 맛은 이제 혀에 있는 미각 수용체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느끼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기본 5가지 맛, 이 기본 맛 외에 감각 자극과 바디감 같은 것들을 이제 포함해서 우리는 모두 이제 맛이라고 이제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인간의 미각은 매우 주관적입니다. 그것은 이제 인간이 맛있다고 느끼는 음식이 우리가 항상 그것을 맛있다라고 느끼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우리는 이제 맛있는 을 결정하게 하는 요소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이건 참 맛있다라고 느끼게 되는 결정적인 요소 중에 하나로서 이제 맛과 향, 텍스처, 여기는 식감이나 감촉을 포함하는 거고요. 그 맛과 향과 텍스처, 그리고 그 음식의 색과 모양, 형상을 보면서 우리가 맛있다라고 이제 느끼는데요. 거기에 이제 먹는 소리, 청각 영역까지 더해지면 더욱 이제 맛있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옆에서 누가 굉장히 맛있게 잘 먹으면 같이 먹는 사람이 더 맛있게 느끼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이제 좋아하는 사람 또는 사랑하는 사람과 어떤 근사한 장소에서 식사를 하게 되면 그 장소는 이제 평생 잊지 못할 그런 맛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해줍니다. 근데 반면에 같은 음식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싫어하는 직장 상사와 같이 먹게 된다면 어떨까요? 네, 그 맛은 아마 다시는 그 집을 가고 싶지 않을
정도로 최악의 이제 맛이 되어버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듯 인간의 미각은 상황과 장소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매우 주관적인 영역입니다. 네, 그 다음은 관능평가, 향, 맛, 향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각은 이제 주관적이며 게다가 상대적입니다. 인간의 관능평가 능력은 이제 개인의 신체 상태, 여기서는 이제 성별이나 나이, 그리고 다이어트의 유무,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 현재 내가 평소에 운동을 즐겨 하고 있는지 여부, 그리고 얼마나 어떤 종류의 음식을 먹는지, 고기를 많이 먹는지, 채식을 많이 하는지, 저염식을 하는지, 맵고 짜고 단 이런 자극적인 음식을 많이 먹는지 여부에 따라서 그런 걸 통틀어서 개인의 신체의 상태라고 말을 한다면,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민감도가 달라지고, 또 문화적 배경, 경험, 그리고 기억, 감정 상태가 함께 얽혀서 좋고 나쁨을 결정하게 되는 요소가 됩니다. 즉, 향과 맛에 대한 선호도가 자라온 환경에 따라서 모두 제각기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것이 좋다, 어떤 것이 나쁘다 라고 평가할 때 잘못됐다, 이것은 틀렸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보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향은 코에서 이제 휘발성 성분, 증발하는 입자, 분자들을 바탕으로 느끼는 감각을 말합니다. 맛은 입에서 비휘발성 성분을 바탕으로 느껴지는 감각을 말합니다. 향미, 플레이버는 향과 맛이 조합된 감각이며, 여기에는 바디, 그리고 마우스필 같은 입안의 느낌, 그 촉감 영역까지도 포함하게 됩니다. 맛의 인지는 혀의 표면에 있는 설유두라는 돌기가 있고, 혀 중앙에 있는 사상 유두를 제외한 나머지 세 종류의 유두에 미레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느끼는 건데, 미레는 혀 전체에 통상 4,000에서 5,000개 정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네, 그 절반은 혀 안쪽에 자리하고, 그 나머지 4분의 1씩 혀 측면, 안쪽, 혀 끝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위치에 따라서 기본 맛의 민감도가 달라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연구를 예전에 잘못 모욕하는 바람에 이제 혀 지도라는 것이 이제 생기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아직 교과서에도 이런 혀 지도, 우리가 어떤 그 혀 끝에서는 단맛을 인지하지 못하고, 혀 양쪽 끝에서는 신맛을 느끼고, 혀 끝에 맨 앞에 끝쪽에서만 단맛을 느낀다라는 이런 혀 지도가 생기는 일이 있었는데, 이것은 이제 잘못된 거였고요. 그것들을 보다 좀 잘 느낄 수 있다, 민감하다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듯 과학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이 항상 맞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역사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 내용을 이제 자세히 다룬 기사 링크를 아래 설명글에 이제 남겨둘 테니 한번 참고해서 인용해서 한번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입니다. 미레는 또한 이제 혀 이외의 장소인 입의 안쪽에서 목을 향해 2,000에서 2,500개 가량이 더 있다고 합니다. 혀 말고도 미레가 있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데요. 하나의 미레에는 약 100개의 미세포가 있어서 5가지 기본 맛 또는 6가지 맛을 각각 느낀다고 합니다. 미세포 표면에는 이제 미각 수용체라는 단백질이 있는데, 이것들이 어떻게 발현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맛이 이제 느껴지는 것들이 달라지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 미각 수용체가 각각 이제 이 미각 수용체가 가장 많이 느낄 수 있는 것이 이제 쓴맛인데, 현재까지 이제 29개 종류의 유전자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맛과 짠맛은 각각 1개 이상의 유전자가 발견됐고, 그리고 단맛과 감칠맛은 오직 1개만 존재한다라고 합니다. 이렇듯 인간은 자연이 존재하는 다양한 독에 대처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라는 걸 이제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커피 미각 작용인데요. 좀 내용이 어렵고 조금 너무 심도 있는 내용이라서 조금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알고서 이제 커피를 커피에 대해서 센서리에 대해서 훈련하시면 여러모로 도움되실 게 많다라고 생각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화학적인 관점에서 이제 접근을 할 건데요. 아래 내용들은 이제 테드 R 링글께서 이제 스페셜티 커피 감별법이라는 책에 수록된 내용을 기초로 해서 이제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이 테드 R 링글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간단히 먼저 소개를 해드릴 텐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우리가 이제 커피를 스페셜티 커피를 이제 배우는 데 있어서 모든 이제 기초적인 내용들을 거의 정립하신 분이랑 마찬가지예요. 미국 스페셜티 커피 협회인 SCAA, 스페셜티 커피 어소시에이션 오브 아메리카의 약자인 스페셜티 커피 SCAA 이 설립한 공동의장 중 한 명으로서 1991년도부터 SCAA의 회장으로 선출된 후에 이제 2006년까지 15년간 SCAA를 이끌었던 사람이고요. 이후 이제 큐브레이더를 양성하는 이제 CQI를 만드신 커피 퀄리티 인스티튜트라는 그런 곳인데요. 그곳을 이제 만드신 이제 분입니다. 근데 현재는 이제 감독관으로 활동하고 계시고요. 이분이 이제 현재 우리가 하는 모든 커피 관능 평가, 커핑이라는 것도 만들었고, 브루잉의 내용 대부분의 내용들을 이제 정립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초창기 플레이버 휠을 만드신 분이고요. 브루잉의 골든컵 이론을 기초로 하여 이제 커피 프로토콜을 이제 만드셨습니다. 현대 이제 스페셜티 커피의 기초를 닦으신 스페셜티 커피의 아버지 같으신 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겁니다. 엄청 대단한 분이시죠. 하여튼 이 책에서 이제 커피의 미각장에 대해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우선 인간은 음식물이 액화, 즉 물이나 침, 기름 등에 녹아있지 않으면 맛을 볼 수 없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커피에서 느낄 수 있는 기본 맛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책에서는 기본 맛을 이제 4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 감칠맛이 받아들여지기 전이라고 이제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제 감칠맛을 단맛의 한 영역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단맛은 당, 알코올, 글리콜, 그리고 약간의 산이 녹았을 때 느낄 수 있는 맛이다 라고 쓰여 있고, 단맛을 구성하는 물질로는 탄수화물과 카라멜화된 당의 화합물이 이제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짠맛은 클로라이드, 브롬화물, 요오드화물, 질산염, 황산염이 녹았을 때 느껴지는 맛입니다. 신맛은 주석산, 구연산, 사과산 등등 이제 녹았을 때 느껴지는 맛인데요. 물론 이 3가지 외에도 이제 인산, 라틱산, 호박산, 카페인산 등등 더 다양한 유기산들이 있는데요. 본연적으로 신맛에 집중되어 있는 이 3가지 주석산, 구연산, 사과산 등을 이제 기본 신맛으로 이제 규정했습니다. 이제 쓴맛으로는 이제 퀴닌, 클로로제닉, 카페인, 기타 알카로이드가 녹았을 때 느껴지는 맛입니다. 여기에 이제 감칠맛이 이제 있는데요. 이제 감칠맛은 단백질 또는 아미노산이 녹았을 때 이제 느껴지는 맛이고요. 네. 감칠맛이 예전에는 이제 서양에서는 이제 단맛의 일부로
여겼는데 그것은 이제 감칠맛을 느끼면 살짝 그 달달한 느낌이 이제 나기 때문인데요. 이제 감칠맛을 이제 알 수 없는 기분 좋은 맛이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제 감칠맛이 이제 날듯 말듯한 이제 맛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친구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저도 그 음식이 이제 먹고 싶어서 조금만 달라고 해보았는데, 그랬더니 이제 친구가 정말 조금만 주면 이제 뭐라고 이제 대답할까요? 야, 감칠맛 나게 이게 뭐야? 좀 더 많이 줘봐.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하지 않을까요? 이제 여기서 이제 감칠맛, 즉 맛이 날 것 같기도 한데 거의 잘 나지 않는 그런 날랑말랑한 상태를 이제 감칠맛이라고 하듯이 인간의 본능을 가장 자극하는 것이 이 감칠맛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치 이제 매력적인 어떤 모델 여성이 이제 상의를 탈의한 상태로 이제 핸드백으로 이제 딱 가슴이 된 상태에서 이제 요염한 포즈를 짓고 이제 찍는 그런 광고 사진 같은 거 보면 알 수 있듯이, 이런 보일 듯 말 듯한 느낌, 날 듯 말 듯한 이런 상태를 인간이 인간에 자극을 줄 수 있는 가장 큰 자극이기 때문에 그래서 감칠맛이 이제 가장 기분 좋은 맛으로 이제 인간이 여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먹게 되면 계속 먹고 싶은 맛이 이 감칠맛이 좋을 때 인간이 그렇게 느끼죠. 그래서 식당에서 가장 그 미연을 많이 넣는 이유가 그 감칠맛 때문에 넣는 거죠. 제가 이제 커피에서도 이제 감칠맛이 느낄 수 있는데, 보통은 이제 잘 인지하지 못했었는데, 제가 먹어봤던 이제 감칠맛이 가장 좋았던 커피가 이제 블루 마운틴 커피를 먹었을 때 저는 굉장히 그런 감칠맛을 잘 느꼈었는데요. 블루 마운틴이 전통적으로 이제 매우 비싼 커피죠. 이제 세계 3대 커피 중에 하나고, 커피의 황제라는 별명도 갖고 있는데요. 이제 영국의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제 즐겨 마셨던 커피로 이제 유명하죠. 예전에는 주로 이제 일본에서 전량을 수입해 갔을 정도로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제 어마무시한 가격 때문에 일반인이 잘 접하기 어려웠던 가품들도 많았고요. 그런 커피였죠. 근데 최근에는 이제 스페셜티 커피가 되게 부상이 되고, 또 현재 우리나라가 커피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세계 스페셜티 커피, 특히 COE 같은 옥션 라떼 커피를 굉장히 많이 수입해 오면서 굉장히 좋은 커피들이 이제 국내에 많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화려한 프로세싱이나 그런 게이샤 같은 고급 품종들이 되게 대중화되면서 블루 마운틴에 대한 커피 수요가 굉장히 예전 같지 않게 많이 줄어서 가격도 덩달아 많이 낮아졌는데요. 그래서 뭐 그런 화려한 향미가 풍부한 그런 커피를 드신 분들은 블루 마운틴이 가격 대비 맛이 좀 밋밋하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실제로 그 맛에 비해서 지나치게 비싸다 여겨지는 경향이 없잖아 있긴 한데요. 그렇지만 이 블루 마운틴이 그만큼의 비싼 이유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런 향미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클래시컬한 커피가 가지고 있는 그 클래시컬한 맛이 굉장히 좋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감칠맛, 커피가 가지고 있는 그 감칠맛이 매우 뛰어났었는데요. 이것은 이제 게이샤나 유명한 제가 에스메랄다 게이샤라든지 되게 유명한 게이샤들도 많이 먹어봤지만 그런 파나마 게이샤가 화려하고 그런 다채로운 향미를 주는 반면에 이런 감칠맛은 다소 부족한 커피라고 생각했었는데, 이 블루 마운틴 커피를 접했을 때는 굉장히 한번 먹으면 특별한 향미가 없지만 계속 먹고 싶은
그런 감칠맛이 굉장히 잘 느낀 커피이고요. 그래서 마치 그 곰탕 같은 느낌을 주는 커피가 이 블루 마운틴 커피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도하면서 기품이 있는 그런 클래시컬한 그런 커피가 바로 이 블루 마운틴 커피였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여러분도 기회가 된다면 한번 블루 마운틴 커피를 꼭 드셔보시기를 추천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커피에서 이제 느껴지는 이제 미각 작용에 대해서 이제 다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커피 맛에 대한 6가지 느낌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커피 맛에 대한 6가지 기본 느낌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네, 커피 맛은 이제 단맛과 신맛 그리고 짠맛들이 서로의 강도에 따라서 서로 상호작용하여 이제 맛의 변화를 주는데요. 우선 산은 당의 단맛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염은 짠맛은 이제 당의 단맛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고요. 당은 산의 신맛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당은 염의 짠맛을 감소시킵니다. 그리고 산은 염의 짠맛을 증가시키고요. 염은 산의 신맛을 감소시킵니다. 이러한 이제 기본 조건들은 향후 이제 맛의 강도를 확인하고 커피의 질을 평가함에 있어서 이제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이제 보통 스페셜티 커피의 매력을 알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데요. 바로 이제 신맛에 과도하게 집중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신맛을 잘 느껴야지만 이제 좋은 커피다. 신맛이 풍부하긴 나야지만 정말 맛있는 커피다 라고 심지어는 이제 팡팡 터진다 라고 이제 표현들을 하시는데요. 꼭 그렇게 나야지만 맛있고 되게 화려하고 좋은 커피다 라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여기만 이제 집중을 하게 되면 이제 자칫 이제 밸런스가 이제 깨지거나 밸런스에 대한 부분을 이제 놓칠 수가 있습니다. 앞서 이제 당은 신맛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감소시킨다 라고 이제 말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자칫 신맛을 지나치게 집중하고 또 지나치게 신맛이 센 커피를 먹다 보면 이제 다소 이제 단맛이 부족한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단맛이 빠진 신맛은 인간이 가장 싫어하는 그런 맛이 중에 하나인데요. 그 신맛에만 집중하다 보면 이러한 함정에 이제 빠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일반인 그 커피를 이제 스페셜티 커피를 잘 즐겨 드시지 않고 평소에 그냥 믹스 커피 주로 드시고 그런 아메리카노만 즐겨 드셨던 분들 입장에서 이제 스페셜티 커피를 막 드셨을 때 신맛이 너무 화려한 해서 그것에 대한 거부감을 느끼시는 경우들이 이제 종종 있는데요. 그래서 신맛 좋은 커피는 싫어요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이제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은 대체로 단맛보다는 신맛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그쪽에만 너무 치중된 커피를 드셔서 그렇지 않았을까 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저희 매장에서 이제 신맛 싫다고 하신 분에게 신맛과 단맛이 밸런스 있게 좋은 커피를 드렸을 때 즐겨 드셨던 분들 경험들을 저는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그런 함정에 빠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로스터라고 하신다면, 로스터가 되고 싶다고 한다면 지나치게 신맛에만 집중을 하시면 위험할 수 있다라고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 테드 알 링그 이제 그의 책에서 이 6가지 맛은 최소 12가지의 맛으로 좀 더 세분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 내용들 중 이제 예시가 되는 커피들이 이제 과거의 기준의 커피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 정도만 아셔도 이제
하실 겁니다. 네, 그 다음에서 이제 커피에서 감지되는 주요 산인데요. 커피에는 이제 많은 유기산들이 들어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신맛을 내는 산들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피의 주요 산은 네 가지입니다. 구연산, 영어로는 시트릭 애시드라고 이제 말을 하고요. 레몬, 라임과 같은 귤가 계열의 과일에서 주로 느껴지는 신맛으로 커피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산미 중에 하나입니다. 주로 중미 쪽 커피에서 잘 나타나는 커피 산미인데요. 최근에는 이제 여러 이제 프로세싱이나 품종 개발들로 인해서 더 다양한 산미들이 느껴지지만 전통적으로 이제 중미 쪽 커피에서 이제 시트릭이 좀 더 많이 발현됐던 커피였습니다. 다음은 이제 사과산인데요. 이제 영어로는 말릭 애시드, 말릭산이라고 합니다. 청사과, 즉 아오리 사과에서 이제 느껴지는 산미이고요. 단맛과 만났을 때 가장 인간이 좋아하는 맛, 가장 시너지가 좋은 기분 좋은 느낌을 주는 산미가 바로 말릭산입니다. 네, 그 다음은 적산이라고 하는 락틱 애시드가 있는데요. 요거트나 치즈케이크 같은 우유가 발효되었을 때 나오는 산미를 이제 젖산이라고 합니다. 유산균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 유산균이 이제 만들어내는 산미. 그 다음은 이제 주석산입니다. 이제 타르타르 애시드라고 이제 표현을 영어로 이제 말을 하고요. 주로 이제 포도에서 느껴지는 산입니다. 이 산의 이제 특징은 이제 포도 껍질에 있는 탄닌 성분 때문에 약간의 이제 떡떠름한 떫은 느낌을 이제 주는데요. 이것이 이제 이 산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으로 이제 커피 미각 훈련에 대한 이론 수업을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미각 훈련에 대한 실질적인 훈련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알림 설정과 댓글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